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신디류 워싱턴주 하원 의원과 함께 사랑방 정담을 나누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입니다. 라디오 한국의 봄철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저도 라디오 사랑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라디오 사랑방, 오늘은 워싱턴주 국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신디류 주 하원의원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빨간 옷 입고 나오셨는데요. 역시 네. 봄철 기운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래간만에 뵀는데 우리 신디류 의원,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이번 해는 롱 세션이라서 의정 활동이 좀 긴 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아무데도 못 가고 완전히 그 올림피아에 가서 묶여 있었는데 네. 지금은 스페셜 세션이라서 왔다 갔다는 좀 합니다. 네, 그 하원의원의 뭐 상원도 그렇겠지만 회기가 한번 들어가면 꽤 오래 가더라고요. 네, 요새는 네.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늘었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네. 신디류 의원 하시는 일 참 많은데 네. 하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네, 그 98명이 하원의원인데 그 중에 커미티가 2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네. 제가 한 명입니다. 그 하우징 커미티 체어. 거기 이제 위원장이시군요. 네. 그리고 하우징 커미티에서는 뭐 주택입니까? 네, 주택도 되고 또 그 tourism, tribal affairs, veterans 여러 가지 합니다. 저희가. 네. 또요. 네, 그 외에도 또 다른 거는 Capital Budget Committee의 Public Works라고 그 아시다시피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수, 수도 이런 거를 제대로 해놔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보이진 않지만. 보이진 않죠. 네. 네, 문제가 생기면은 땅이 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그리고 그 외에는 Commerce and Gaming 이거를 Sin Committee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도박하는 거, marijuana, 술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하기 때문에 요새는 그 Industrial Hemp 미국에서는 어쩐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 뭐 배옷이든지 뭐 그런 Industrial Hemp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워싱턴주의 그 agriculture로서 잘 쓸 수 있는 게 아닌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냥 한 가지 일만 하신 게 아니라 하원에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위원회에 네. 관여하고 계시고 하우징 네. 커미티에서는 좀 위원장으로 또 네.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뭐 뽑아준 분들도 있겠고 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신디류 하원의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개인적으로는 제가 bill introduction을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통과된 게 오늘 이번 주에 마치 그 안 좋지만은 그 semi truck 아무래도 물건을 운반시키고 그러는데 많이 있잖아요, 많이 보이잖아요. 네. 사고가 계속 났잖아요. 그런데 그 long haul truck 운전사들도 많이 필요하지만은 short haul truck 운전사들이 모자라요. 사실은 몇만 명이 더 필요한데 그렇군요. 예, 연방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작년서부터 저희가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 있는 분들한테는 재갱시를 못 해드렸어요. 네. 근데 다행히도 지난주에 그 제가 인트로듀스한 빌이 통과돼 가지고 이번 해부터는 다시 또 트럭 운전사를 그 꼭 시민이 아니라도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하원의원 그동안에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네, 벌써 7년이 돼가네요. 7년. 네. 네. 그럼 뭐 하원의원 임기가 2년이니까 지금 벌써 네 번째 네. 하원의원 네, 여기 4선입니다. 네. 네, 4선의원. 네. 그동안에도 뭐 시온라인 시장도 하셨고 그렇죠. 시의원도 하시고 네네네.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여성으로서는 미주 지역의 최초의 시장이 아니었나. 그렇죠. 미국에서는 여성으로서 그죠. 한인으로서는 처음이었었죠. 네. 네. 참 앞으로 신디류 의원 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네. 위로 뻗어나갈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네. 네. 그동안 7년 동안 하원의원을 하면서 네.
내가 이것만은 정말 잘했다. 내가 이룬 뭐 성과, 업적 같은 게 있나요? 제가 사실은 시장으로서 파크랑 시청을 갖다가 세우고 이러는 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죠? 조그만 플라크가 여기저기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뭘 지었다 이런 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의원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했나, 어떻게, 오거나이징을 했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의장도 되지만은, Members of Color Caucus, 98명 중에 10명이 소수민족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는 50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20%가 소수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Members of Color Caucus의 의장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제가 다 이렇게 이끌고 간다 이것보다도 서로 어떻게 도와주면서 어떻게 다 같이 더 힘을 더 세게 효력 있게 쓸 수 있나. 네. 이런 게 더 제가 볼 때는, 뒤돌아볼 때는 7년 동안, 뒤돌아볼 때는 그게 오히려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원에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10명 네, 의원이 10명이나 있다는 돼요. 거죠? 네, 많이 네. 늘어난 거네요. 그동안. 많이 늘어났죠. 네. 마지막으로는 벨뷰에 시티 카운슬 멤버 반다나 슬라더, 네. 인도 여자죠. 근데 부모님은 인도에서 오셨는데 본인은 캐나다에서 이민을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자긴 어허. 이민자예요. 네. 캐네디언 이민자. 네. 그분이 10번째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점차 이 소수민족이 네. 또 이렇게 국정에 많이 이제 참여하는 분이 많다는 것 참 좋은 현상인 것 좋죠. 같고요. 네. 아직도 상원에는 소수민족이 별로 없죠. 4분밖에 안 돼요. 4분. 네. 전에 신호범 박사 계실 적에는 흑인이 한 분 있었고 신호범 박사가 아시안으로 유일한 그렇죠.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네. 그것도 조금씩 늘어나네요. 네네. 네. 자, 워싱턴주 국무부가 이제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한국 전쟁, 네. 6.25 전쟁이죠, 뭐. 네. 한국 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네. 워싱턴주의 유산이라는 뜻이 되겠는데 그렇죠. 왜 워싱턴주 국무부가 네.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지, 네네. 왜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게 됐는지, 네네.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타이틀은 Korea 65, The Forgotten War Remembered. 네.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 대해서 좀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참전 용사분들이 한국 쪽에서나 미국 쪽에서나 지금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한 역할에 대해서 인정도 해드리고 그리고 감사 표시도 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 그 한인에 대한 역사 그리고 지금의 한국하고 그 전쟁 65년 전, 64년 전이죠, 지금은. 이제 내년 되면 65년 그 휴전선 네. 치기 전에 그때 그 한인 역사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미국, 특히 워싱턴주에 사시는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옛날도 아닌데 6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그런 역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다 인간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Washingtonians story. 네, 그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 전람회를 갖다 바꿔주시는데 다행히도 Korea 65를 이분들이 픽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도와드려야지 되지 않을까. 네. 한인들도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신디료 의원이 좀 영향을 입히지 않았을까 전시였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은 다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조금씩 더 보태드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참여를 하면서.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6.25가 벌써 1950년에 일어난 거니까 67년 전 그렇죠. 얘기로 네. 바뀌었어요. 네네. 그러면 그때 6.25 전쟁에 참전했던 이 미국 군인들이라고 한다면 20살에 참가했어도 87세, 그렇죠. 25세가 되면 네. 벌써 92세가 네. 되네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전용사들 지금 아직 살아계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네. 이런 게 많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참전용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몇백 명 이상은 되는 걸로 아는데, 네.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에서도 그 메달을 갖다 열심히 나눠드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 네. 린우드에 있는 앤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 세리머니를 하는데, 그걸 안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당신들이 그걸 안 받으셨냐, 꼭 받으셔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참석하기 전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몰랐대요. 네. 그러고 나서 나도 하시면서 그래서 13분이 저한테 리스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해야지 되는 일은 한국 정부에다가 이분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메달들을 좀 주시는 게 좋지 않냐. 그거를 청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네. 전에도 보면 뭐 역대 총영사들이 별로 참전용사들의 신경을 안 쏟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느 총영사 이제 지금은 오스트리아 대사로 가신 총영사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도 병원에서 입원해 계신 그런 분들 참전용사들이 있어갖고 그렇죠. 먼 그 구석구석에 있는 데를 찾아가면서 갔더니 그분들이 총영사가 자기를 찾아주니까 눈물을 그렇죠. 흘렸대잖아요. 네. 젊은 시절에 네. 가서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런 한국 전쟁을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전쟁이죠. 네. 그런데 잊혀져 가고 있잖아요. 세월이 그러니까요. 지나가니까. 네네. 그러니까 잊혀져가는 잊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바로 6.25 전쟁. 그렇죠. 또 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행사 아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 주 국무부가 직접 추진하고 있고요. 샌디류 의원이 함께 이렇게 도와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크겠죠. 이런 행사는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전시 관람회만 해주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학생들 K-12 학생들한테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네. 이 재료를 다 나눠주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재료를 준비도 해야지 되지만은 통역도 해주면 더 좋고. 그렇죠. 한국말로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로만 하는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실 분들도 필요는 하고 재정에는 안 되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volunteer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씩이라도 도와주시면은 네. 더 의미 있는 역사도 그렇죠. 되고 역사 자체도 되고 또 우리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주정부에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또 다행히도 우리 신디류 하원 의원이 네. 유일하게 또 국회에 이렇게 남아 계시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 기꺼운 마음으로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한인 여러분들이 이 행사만은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행사가 좀 성공리에 이루어지고 또 기록 자료로 영원히 남는 그런 역사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사랑방은 워싱턴주 국무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샌디류 주 하원의원과 사랑방 정답 나누고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사람을 위한 특별한 케이크. 준 베이커리를 찾으세요. 웨딩 케이크, 생일 케이크, 각종 행사 케이크는 준 베이커리. 다양한 종류의 롤 케이크와 각종 빵 및 페스츄리를 한국 신라호텔 출신의 젊은 제과사들이 매일 신선하게 구워냅니다. 단체 주문을 환영하는 준 베이커리. 준 베이커리는 페더럴웨이 1호점, 벨뷰 크로스몰 푸드코트 내 2호점 두 곳에 있습니다. 페더럴웨이점 206-592-2345, 벨뷰점 425-502-7082. 하은씨! 왜요? 그거 아세요? 소문나님 소문요! 뭐요? 뭐 저같이 소문난지 매니아들을 위해서 순댓국 부대찌개 새로 시작한 거요? 오잉? 그거 이제야 아셨어요? 있었으면 모르고 다 알고 있어요. 뭐야. 지금 소문인 줄 알았는데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소문난 집이죠. 소문난 집은요, 찾아주시는 손님을 위해서 늘 신메뉴와 맛을 연구한다고요. 아이고, 봤더니 소문난 집이 여우였네요! 혀끝으로 전해오는 행복한 맛집! 소문난 집은 페드로웨이, 퍼시픽 하이웨이, 홈타운 내에 있다는 것도 다 아시겠네요!
그럼요. 예약 전화번호가 253-815-8888인 것도 이미 소문 쫙 다 났거든요. 역시 소문난 집.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찹니다. 내시경을 해도 신경성이라고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트림에 역류까지. 신경을 조금만 쓰면 여지없이 체하고 소화불량에 복통까지. 걱정입니다. 세종 속편환. 위담병원 최서영 박사 연구로 개발된 세종 속편환. 식약처가 효능을 인정한 25가지 한방 원료. 세종 속편환. 한국 최고의 위 전문병원 위담병원이 개발한 세종 속편환으로 편안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속이 편안합니다. 세종 속편환. 1877-256-7671 1877-256-7671번 세종바이오텍. 뉴질랜드 정부가 보증한 건강한 녹용 중에 정관장이 한 번 더 까다롭게 골라 촌녹의 이름을 허락합니다. 이제 녹용에서 촌녹으로 녹용의 원칙을 세우다. 정관장 촌녹. 워싱턴주 정관장 정품 매장은 타코마 팔토플라자, 리누드 H마트 외부, 그리고 벨뷰 H마트 내에 있습니다. 전화 253-589-1800 또는 425-412-3453. 안녕하십니까. 뉴스타 부동산 시애틀 지사장 유금열입니다. 뉴스타 부동산이 H마트 그룹이 한국 경남 통영에 시공하고 대림산업과 3호 건설이 시공 중인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를 미국에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9층까지 외부 공사는 완료되었고 오는 6월 말 완공을 앞두고 내부 공사의 한창인 통영 스탠포드 호텔앤리조트는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를 포함한 한려수도 해상공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 한국에서 최고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자랑하며 총 200실의 객실 모두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의사항은 뉴스타 부동산 대표전화 425-248-49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은 곧 신용입니다. 치아보험이 없으시다고 걱정하셨나요? 이제 여러분 가정의 치아 건강은 워싱턴주의 유일한 종합치과 워싱턴 덴탈그룹에 맡기세요.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합리적인 비용의 하나로 플랜에 가입하시면 1년 2회 검진, 엑스레이, 레귤러 클리닝이 무료. 각종 치료도 멤버십 가격으로 저렴하게 해결하세요. 충치치료, 크라운, 브릿지, 신경치료, 틀니, 임플란트, 사랑니 발치, 교정까지 워싱턴 종합치과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에버렛, 리누드,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5곳에서 가깝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가입 예약은 1800-823-0830, 1800-823-0830. 아름답고 건강한 미소는 하나로 플랜. 하나로 플랜과 함께라면 가족의 치아 건강 문제 없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 알고 계세요?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을까 무서워서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어쩌죠? 아무리 작고 경미한 사고라도 후유증은 찾아올 수 있고 오래 지속될 수 있기에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초기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L척추병원의 닥터 백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병원에서 정확히 치료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및 통증 전문 CL척추병원, 쾌적한 시설, 실력 있는 의료진, 디지털 엑스레이, 마사지와 척추 교정으로 확실한 치료를 약속합니다. 벨뷰 페더럴웨이 타코마 세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 전화는 800-684-1571, 800-684-1571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홍승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신디류 워싱턴주 하원의원 사랑방에 모셨습니다. 자, 6.25 전쟁도 워싱턴주 우리 주민들의 관심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선 기분이 참 좋고요. 네. 네, 또 이것이 이제 이번 행사가 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도 있겠고요. 각종 행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그 영원한 기록 자료로서 이 주류사회 사람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행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하루 있는 행사도 아니고 이게 벌써 이제 준비하면서
내년까지 가는 행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가 펼쳐지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9월 14일에서 주청사에서 그 한국전쟁 전시회 그랜드 오프닝을 하거든요. 네. 그거는 3시부터 5시인데 그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벌써 재료를 모집을 하고 있고 그리고 6월 5일 이게 월요일이거든요. 11시부터 2시까지는 국무부장 킴 와이먼, Secretary of State, 킴 와이먼 하고 이제 거기에 그 키포인트 되실 분들 여러분하고 그 포토 세션하고 리셉션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촬영 대회를 하는데 참전용사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그 메모리얼 올림피아 있잖아요. 그 용사들 메모리얼 거기 가서도 촬영할 거고 그 리셉션에서도 이렇게 같이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같이 그룹 사진도 찍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좋겠는데 아무래도 RSVP를 꼭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그렇죠. 특히 참전용사들은 한국에서 한국 군인이든지 미국 군이든지 간에 네. 그래야 제대로 국무부장님이 인정을 recognize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고 아무래도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재정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사님과 의원님으로서 저희가 honorary committee를 셋업을 해드리면서 특히 한국 분들이 참여를 해주신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서 그 이사님들이 어느 분이 되시냐에 따라서 또 이사장님이 또 꼭 계셔야 되니까 예. 그 6월 중순 아니면은 6.25 전이든지 6.25 후에 그 후원의 밤을 간단하게 좀 하고 싶거든요. 네, 그 펀레이징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그래도 한인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열심히 도와는 줬다 하는 의미를 그렇죠.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전시회를 하면서 같이 educational material 그러니까 K through 12 국민 학교에서부터 고등학생들한테 그 학교에서 방문하러 올 때 그 전에 선생님들한테 이 재료를 나눠주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그 재료를 준비하면서 보내주면서 다 영어로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거를 한국말로도 조금씩이라도 통역을 좀 해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특히 한글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것만이라도 좀 보여주면은. 그렇죠. 네, 또 한글 학교 많이 다니잖아요. 한글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죠. 그 한글 학교에만 보급해도 네. 우리 한글 학교에 다니는 재미 한국 학교 협의회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런 자료를 보면서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네. 워싱턴 주정부에서 만든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주류사회 학교에서도 네. 몰랐던 사실을 이제 주류사회 사람 학생들이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 나눠주고요.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 생각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Native American History를 갖다가 의미적으로 가르쳐주게 하거든요, 저희가. 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12,000년이나 워싱턴주에 살았는데 지난 2세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Native American에 대해서 지우려고 그랬잖아요, 역사를.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를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 잊지 말고 오히려 기억하면서 어떻게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한국이 특히 한인들이 네. 어떻게 성공을 했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전쟁 이게 한국만의 남북 간의 전쟁이라고만 할 수는 없고 이 전쟁에 참전 16개국도 있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참전한 군인들이 엄청 많고 아직도 6월 뼈를 다 걷어오질 못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쉬워하죠. 지금도 미국은 참전 미국 용사들의 유해 발굴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참 들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67년 전의 일인데 말이죠. 네. 네. 그만큼 역사라는 역사를 이렇게 보존하고 알리고자 하는
그 미국의 정신이 그런 게 또 선진 정신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외에도 그 이사님들과 의원님들은 이번 가을에 한국전쟁 65 학생 수필 미술 컨테스트를 하거든요. 네. 그때 아무래도 심사위원으로 좀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심사위원으로. 네. 그리고 또 내년 컨테스트 위너들을 해마다 하긴 하는데 굉장히 대단히 큰 영광이죠. 뽑히는 그렇죠. 학생들은 네. 그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2월달 시상식과 리셉션에도 그 특히 심사위원으로 도와주셨으면 특별히 초대를 받으실 거고 또 네. 참가해 주시면서 젊은 학생들 그 중에 제 마음에는 한인들의 학생들도 좀 많이 참가해가지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들 참가해죠. 네. 네, 고향,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고. 아니면 할머니, 네. 할아버지의 고향.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수필 대회, 네. 뭐 미술 대회, 영화 콘테스트 이런 쪽에 그렇죠. 좋은 기록을 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의미도 있고 자기 그 레주메에다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이런 상태로 이거를 이겼다. 특히 그렇죠. 보나마나 몇천 명이 참여를 할 건데 자기 이제 이 학생들의 이력 사항에도 올라가죠. 그렇죠. 주정부에서 주는 상을 받는 거니까. 네. 네, 우리 신디리 의원도 7살에 미국에 오셨나요? 저 한국 떠나기는 만 9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네. 4학년에 떠났죠. 그러니까 네. 한국말을 그래도 조금은 하죠. 네. 네, 그러면서 브루나이하고 필리핀 살다가 만 12살 되자마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에 왔습니다. 9살부터 방황하시다가 방황했습니다. 미국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정착을 네. 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 그 또 감회가 좀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에 학부모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그 자녀들도 이 행사에 참여를 해서 이 한국전쟁 65 학생 수필 미술 영화 콘테스트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자기 후손한테도 내려줄 수 있는 그렇죠. 레거시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 요즘 젊은이들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돼서 전쟁의 그 잔혹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몰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번 걔네들도 구글로 들어가서 6.25 전쟁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정말로 힘든 그런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구나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후원의 밤도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다는 그런 또 얘기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제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은 워싱턴주의 뭐 주류사회 학교라든가 또 어떤 다른 단체에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몰랐던 사실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 전람회가 끝난 다음에도 제 꿈은 1년에 2시간 이 정도는 아니라도 잊지 않게 한국 자체에서도 일본에서 역사를 갖다가 바꾸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서 교육을 단단히 다음 세대를 갖다 해주면은. 그렇죠. 그렇게 바꾸려고 누가 다음에 나타나도 저희가 제대로 똑바로 알면서 제대로 겪은 거를 또 특히 본인이 아니라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겪었던 거 그리고 사진 남겼던 거 이런 걸 보면서 아니다. 이거는 올바른 역사는 이거다. 지적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상한 역사를 만들어내려고 그럴 때도 제대로. 이상한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6.25 전쟁이 네. 북침 전쟁이다. 남한에서 북한으로 침투했다. 그렇죠. 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잡아주는 역할도 하겠네요. 네. 아하. 자,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보면 역시 이번 행사는 우리 한인회들, 시애틀 한인회, 타코마 한인회, 페더럴 한인회, 여러 한인회가 함께 참여를 해서 좀 이 행사를 아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파이를 키우듯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또 한국 이제 이민사 편찬위원회 이관 선생이나 지금 배마트 씨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도 활용하면서 정말 이 주정부가 혼자 이런 행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신디류 하원의원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한인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사랑방 워싱턴주 국무부가 추진 중에 있는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신디류 주하원 의원과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소리에 힘이 있다. 이 소리에 미래가 있다. 서북미에 울려 퍼지는 소리, 라디오 한국. 강한 방송, 확실한 효과. 여러분 사업과 함께 숨쉬는 방송, 라디오 한국. 사업의 발전과 뚜렷한 변화를 약속하는 라디오 한국 광고. 라디오 한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대표전화 253-815-1212, 815-1212. 조화로움은 함께 어울리는 것입니다. CDS는 전통과 신용의 조화를 이루며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며 달려왔습니다. 바꾸려 하기보다는 신뢰의 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CDS는 20년간 좋았던 시기도 힘들었던 시기에도 늘 고객님들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CDS만의 전통을 지키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크레딧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POS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을 위해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습니다. 문의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Imagine what it's like to be active your whole life and then find out you're going blind. That's what happened to me. I have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or AMD. As a wife, mother, and grandmother, my sight is precious to me. What a relief when I found out that treatments for some forms of AMD are available and that research is underway on additional preventions and treatments. AMD is the leading cause of vision loss in people 55 and over. When I started seeing blurry spots in the middle of my eye, I saw my doctor. She suggested I review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information on fightblindness.org. Did you know that some forms of AMD can be slowed down or stopped, and in some cases reversed if found in time? Get more information about preserving your vision. Call the Foundation Fighting Blindness today at 1-800-BLINDNESS for a free packet on reversing or managing AMD. Or go to the website where I found so much helpful information. Fightblindness.org. 1-800-BLINDNESS. 1-800-254-6363. Or fightblindness.org.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멋진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도전해봐요. 당신의 어두운 오늘은 놀라운 날이 될 거야. 앞길이 안 보이나요? 마음이 막막한가요? 조금만 변화를 시작해봐. 함께 같이 걸어봐요. 올바른 방법을 찾으면 당신의 값진 노력에 성공이 더해집니다. 서부 워싱턴주의 유일한 한국어 라디오 방송, 광고주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방송, 희망을 전하는 방송, 라디오 한국 문의전화 253-815-1212. 실록의 5월을 맞아 저희 라디오 한국이 오는 5월 15일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다가갑니다. 라디오 한국은 이제까지의 종합편성 채널에서 벗어나 정보음악 전문 채널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SNS 시대 속에서도 어떤 매체도 따라올 수 없는 신속성, 현장성,
동반성을 최대한 강화합니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뉴스와이드는 홍승섭 프로듀서가 각종 정보를 보강해 새롭게 진행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뉴스의 광장과 12시 정보 데이트를 편성,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낮 1시부터 4시까지는 정보음악 매거진 훈민정음쇼가 김은광, 곽하은, 이솝의 싱싱하고 파격적인 진행으로 오후의 피로를 말끔히 덜어드립니다. 라디오 사랑방은 진행자가 한혜진 MC에서 홍승섭 MC로 바뀌겠습니다. 새롭게 단장한 라디오 한국의 신설 프로는 미국 생활의 윤택함을 더해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라디오 한국은 여러분 이민 생활의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얘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샌디류 워싱턴주 하원의원 사랑방에 나와 계십니다. 자, 이번 행사는 워싱턴주 공무부가 직접 주관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행히도 샌디류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샌디류 주 하원의원이 이 행사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 참 다행이다 생각되고요. 애정을 갖고 준비를 하실 테니까. 네. 네. 자, 이 한국전쟁 65 명예위원회를 이제 아너러블 커미티를 설립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필요한 인력들을 좀 뽑아야 되겠죠. 네. 누군가가 도와주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어떤 분들을 찾고 계세요?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직접, 참전 용사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좋고, 네. 그 외에도, 참전 용사 아니셨더라도 겪으신 분들이 아직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또 저처럼 엄마 아버지한테서 6.25 전쟁이 어땠었다, 피난 다니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 들으면서 자란 사람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젊은 분들 참여를 하면서 더 배울 것만이 아니라 또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 분이든지 한국 쪽에서 겪으신 분들하고 대화를 1대1로 하면서 네. 더 이 역사만이 아니고 더 느끼실 수 있으실 분들은 다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은 이렇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가 이 코미디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그렇죠. what a good idea 해가지고 네. 네, 지금 제가 하는 거니까 좀 성공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참여를 그렇죠.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 젊은 분들, 전쟁을 겪지 않은 전후 세대들의 입장에서 보면 몰랐던 6.25 한국 전쟁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탐구하는 그렇죠. 그런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네. 또 전쟁을 겪은 전전 세대 분들은 그 전쟁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또 후세들한테 그 실상을 설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고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네. 아주 소중한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그런 드는데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국전쟁 6.25 65 명예위원회에서는 지금 뭐 이사들도 뽑고 또 도와드릴 위원도 뽑고 그러시나 보죠? 네네. 그러니까 참여하시고 싶은 분이 네. 원하시는 대로 매번 오시라고 그럴 때 와주시면 더 좋지만은 한 번만이라도 리셉션이든지 뭐 포토 세션이든지 네. 오프닝 세션이든지 한 번만이라도 참여를 해주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역이든지 그리고 9월달 지나서도 제가 볼 때는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내년 8월까지 네. 전시를 해놓을 거니까. 네. 그래서 계속
딱 이번 해만이 아니라도 내년까지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주실 수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참여하시면 안 되죠. 뭐 그렇죠. 한 번 이사가 됐으면 영원한 이사죠. 아, 뭐. 그렇긴 하죠. 그리고 네네네. 위원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네. 아마 이사들로 구성하다 보면 또 이사장도 하나 탄생해야 되겠네요. 네,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위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이제 뭐 후원해 가면서부터 뭐 전시회가 됐든 뭐 영화 콘테스트, 미술 콘테스트, 뭐 수필 콘테스트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행사를 직접 이렇게 도와주고 내일처럼 일을 해줄 분. 네. 그런 분을 찾으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누구든지 환영을 합니다. 네. 네, 한국전쟁 65 명예위원회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 구체적으로 내가 자격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리고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신청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고. 네. 어디로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한테 직접 전화해 주시려면은 206-605-1588. 네. 거기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바쁠 때는 전화를 직접 픽업을 못 하니까 거기로 메시지를 꼭 남겨 주시든지 아니면 요즘 뭐 다 편안하죠. 텍스트 남기면 그러니까 되죠. 텍스트 네. 하셔도 되고 카카오톡까지 합니다. 저는 이제. 네. 그렇군요. 206-605-1588. 네. 206-605-1588로 직접 신디류 의원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혹시 바빠서 전화를 못 받을 경우에 텍스트를 남겨주셔갖고 나중에 서로 연락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해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벌써 이미 6월부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까지 계속이 되는 아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신디류 의원은 시올라인 시의원, 뭐 시장 뭐 이런 거 거치면서 또 7년째 지금 하원 의원을 겪으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정치인으로서 경륜이 많이 쌓였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궁금해요. 좀 저분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을 뭐 구상하고 계신 게 있나. 네.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제가 시의원으로 3번이나 출마해가지고 한 번밖에 안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2번은 실패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하원의원에는 4선을 뛰면서 한 번도 매번 이겼습니다. 지난번 네 번째는 네, 70%가 넘었죠? 넘었어요. 지지도가.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요. 80%가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워싱턴주는 그 탑2 프라이머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또 제가 민주당인데 민주당에서 또 뛰어들으면 또 큰일이 돼요. 그래서 너무 또 높아도 안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70몇 프로로 딱 거기 유지를 되면은 공화당은 항상 나서시니까. 공화당이 나올 생각을 못 하겠죠. 75% 막 차지하는 사람한테 네.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도전하시기는 하시지만 저번에는 네. 2분이나 했으니까 예. 그래도 좋은 대화가 됩니다. 아하. 네, 그래서 너무 높아도 안 되고 80대 20 이런 지역 시애틀이나 뭐 그 이스턴 워싱턴에는 서로 당 안에서 많이 굉장히 치극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아직까지는 제가 면했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하원으로 벌써 20몇 년 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은 대단한 큰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밟아가도 되고, 만약에 상원으로 갈 기회가 생기면은 상원도 생각은 있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얼마나 충실하게 효력적이게 일을 하고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보면 하원의원은 임기가 2년이고 네. 당원의원은 4년이고 네. 그래서 상원으로 가시면 한층 좀 부담이 좀 떨어지시지 않을까. 네, 들떨어지긴 네. 하지만 2년에 한 번씩 출마를 하니까 고마운 게 네. 정신 바짝 차려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오.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마음 놓을 때쯤 되면 또 다시 재선해야지 되고. 네.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하원 의원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워싱턴주의 상하원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몇 명씩? 네, 그러니까 하원은 98명인데 그 중에 50명이 민주당, 저희 당이고요. 네. 그리고 48명이 공화당. 그러면 이제 하원은 이제 민주당이 2명 더 많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표라도, 한 자리라도 뺏기면은 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그 상원은요? 네. 그리고 상원 쪽에는 49명인데 그 지역이 49개니까 네. 25명이 공화당하고 같은 파고 그리고 majority 다수당. 네, 다수당이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24명이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스플릿 legislature라고 그러죠. 민주당이 하원, 공화당이 상원. 서로 나눠 가졌군요. 네, 거기에다가 주지사님은 민주당이시니까 네. 완전히 스플릿 거버먼이에요 지금. 그렇군요. 상원은 이제 공화당 25명, 민주당 24명. 네.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조금 우세하고 한 표. 네. 그러니까 한 분이라도 빠지시면 그러니까 지금 그죠. 더 게리슨이라는 상원 의원님이 그 DC에서 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스케줄을 보면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투표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분이 주로 거의 워싱턴 DC에 가 계시는데 그러니까 좀 한가하게 여유롭게 스케줄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105day 세션은 끝났고 스페셜 세션으로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원에는 이제 소수민족 의원들이 좀 20명 가까이 되는 거고. 네, 10명이 되죠. 10명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상원은 지금 4명이라고 그러셨나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원에 들어가기가 조금 쉽지 않다. 소수민족으로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또 특히 거의다가 하원에서 몇 년 섬기다가 상원 의원님이 은퇴를 하시면 같은 지역에서 뽑기가 쉽죠. 그렇군요. 하원에서 그래서 그렇군요. 하원에서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상원과 하원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저희가 봉급은 똑같습니다. 네. 봉급은 그렇고 똑같고. 2년에 한 번이냐 아니면 4년에 한 번이냐. 그리고 비서가 저희 하원에는 딱 한 명만 붙어요. 네. 근데 상원에는 off 세션일 때는 한 명만인데 세션 동안에는 세션 에이트들이 한 명 아니면 2명이 더 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사무실이 훨씬 더 큽니다. 상원이 더 커요? 네, 저희는 조그만 데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 대신에 작으니까 일을 굉장히 효력적이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상원과 하원의원이 서로 하고 있는 일이 네. 업무의 특성이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빌 패싱하는 거는 똑같죠. 그렇군요. 그 대신에 숫자가 하원에는 98명이나 되니까 제가 민주당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공화당 여러분하고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98명이니까 아이디어들이 다 다른 분들도 많고 일할 사람 손이 많아요. 그렇군요. 손발이 많아서 어떻게 봐서는 일이 훨씬 수월합니다. 네. 거의 이제 하원은 상원 의원의 이제 2배 가까이가 이제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안을 하나 이제 올렸어요. 네. 신디리 의원이 하나 이제 네. 법안을 올렸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이게 네. 통과가 돼서 최종 결제가 이루어지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캐머럴이잖아요. 그 미국에는 전부 다 49주가 바이캐머럴, 그러니까 하원 상원이 있고 그 딱 한 주가 하나만 있어요. 그렇지만은 바이캐머럴 때는 아무래도 하원에서 시작을 했으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영어로 그래요. It's easier to kill a bill than to pass a bill. 빌 자체를 죽이는 게 쉽지 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하. 왜냐하면 회의를 갖다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회장이니까 그 통과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래도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죠. 싫어하는 거는 막 주물러요. 없네.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시간을 막 지체하는 거죠. 네, 지체하면서 죽여도 되지만 통과시켜줘도 많이 바꿔버리죠. 그러면서 그게 또 하원 자체에서도 통과를 시키면은 또 이게 상원으로 가서 상원에서 또 똑같이 자기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놓거든요. 그게 이게 바뀌어놨으니까 또 다시 하원에 와가지고 네.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주로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는 것도 있고 사는 것도 있고. 이따금씩 삽니다. 결국은 이제 상하원이 다 오케이를 해서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주지사가 서명하는 거로. 그렇죠.
법이 나오는 거죠, 법안. 네,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법안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BIL이 되는 네, 거고. bill. 그게 이제 주제 서명으로 끝나면 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law가 되겠네요. 네네네. 네, lawmaker. 네. 오늘 신디류 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좀 있으세요? 네네. 계속 하원에 있을 거면은 아무래도 하우징 커미티 체어 위원장으로 지금 제일 급한 게 홈레스너스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것보다도 집이 있더라도 집을 사고 싶더라도 affordable housing. 내가 집값이 그렇게 막 뛰고 있는데 내 조그만 집을 팔고 큰 집을 사고 싶어도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인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예요. 집값이 아무리 올라간다 해도 특히 리얼터들이 많잖아요. 네. 이 액티비티가 없으면은 인벤토리가 없어가지고 액티비티가 없으면은 돈을 못 벌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광고도 못 하시고 광고 못 하시면은 네. 신문이나 아무데나 다 광고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먹이 되잖아요. 사슬이. 네, 그게 안 되고 그러면 또 변호사들도 네. 이 건수가 적어지시고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워싱턴주 특히 시애틀 에리아 문제는 서플라이가 없어요. 너무 적어요. 이게 healthy 서플라이가 있어야 이 운영도 되고 또 집값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건 좋긴 좋지만은 너무 올라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집세도 오르지만은 아파트비가 너무 올라가면은 특히 제대로 못 벌고 있는 분들은 밀려나가 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나중에는 홈레스가 되거든요. 근데 홈레스가 되면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시나 주에서 홈레스너스에 대해서 비용이 굉장히 세져요. 요새는 특히 mental health, 아니면 중독된 사람들, wraparound 서비스를 아무리 해드리려고 그래도 집이 없으면은, 규정적인 데 사는 데가 없으면은 보통 1인당 4만 5천 불을 해마다 써야지 되거든요. 그렇군요. emergency room에 자주 나타나시고, 악화된 다음에 의사한테 나타나시고, 이빨을 충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뽑아야지 되는 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일이 악화가 돼버려요. 그렇죠. 이게 다 정부 돈이거든요. 정부 돈이면은 저하고 당신이 내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다 해마다 4만 불 이상을 내주면서 사람은 살려놔야지 되는 거고. 네. 근데 이분들을 갖다가 하우징을 먼저 해드릴 수 있으면은 아무리 멋있는 데가 아니라도 permanent 하우징을 해드리면은 1년에 한 7천 불이면은 이분들 치료도 해드리고 다시 직장을 잡을 수 있게 할 수 있고 네. 학교 다시 가게도 할 수 있고 그럴 때는 특히 베트런이면은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에서 돈이 나와요. 네. 그러면서 워싱턴주에 베트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워싱턴주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항상 그래요. 당신의 마음이 도움이 안 되면은 머리를 쓰라. 돈 계산으로 하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게 이게 안 통하면은 돈 계산을 해버리면은 돈 계산으로 하든지 가슴 마음에 들어가지고 도와주든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라도 네. 도움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우징 서플라이 또 특히 요새는 컨도미니엄을 못 지어요. 네. 아파트 건물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파트에 살면은 계속 아파트 신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컨도를 사든지 개인, 집을 사든지 가정집을 어떤 거든지 살 수 있으면은 언젠가는 내 재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우징 서플라이, 컨도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하는 일이 저한테는 넘버원 잡입니다. 하우징 커미티 위원장 아주 중요한 일이시네요. 네.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집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집이 없으면 네. 홈리스로 전락을 할 수도 있다. 가능성이 많아지죠. 홈리스를 주로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 김진숙 목사님 그분을 보니까 이 직장인들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홈리스의 3분의 1이 직장을 다닌다네요. 네. 근데 힘든 일이죠. 파타임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네. 그냥 차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네. 텐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하우징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네. 느낌이 드네요. 네. 거gen지 위원장으로 또 네. 고민을 때마치 하시고. 네. 제일 중요할 때 위원장 작년에 됐거든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풍요의 국가지만 네. 또 홈리스가 있는 거 보면 좀 그것도 또 신기한 일이에요. 네. 네. 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어려운 문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뭐 평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번 좀 네. 마음 놓고 털어놓고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몇 분은 아시겠지만은 저희 남편이 유창명 옛날에는 네. 유창명 보험 하면은 다 그쵸. 많이 아셨죠? 근데 요새는 유창명 전도사입니다. 맞아요. 그래가- 목사가 되실 분이죠. 네, 네. 목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그 시험이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아. 이제 그 페어뱅스 알래스카 가가지고 벌써 2회째로 미국 말로는 pastor 네. 리유 해가지고 벌써 목회를 2년이나 하고 있는데 거의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 페어뱅스에서 하고 있는데 네.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감사한 게 많죠. 이 아름다운 워싱턴주, 네. 살기 좋은 워싱턴주, 특히 날씨가 좋을 때는 너무 다른 데보다 공기가 깨끗한 워싱턴주에 살면서 진짜 69년도에 저는 이민 왔고 저희 남편은 76년도에 이민 왔는데 네. 진짜 하나님이 주신 나라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 워싱턴주 politics든지 society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저희 한인으로서 음성도 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워싱턴 주민으로서 더 이 좋은 주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한인들이 얼마나 똑똑하세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잘 사세요. 네. 또 특히 한인 여성들이 그 한복 입고 나오시면은 다들 와 하잖아요. 맞아요. 네, 저는 한복 입은 지 오래됐지만은 네.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답고 또 한글까지. 그죠. 얘도 한글에 대해서도 관심 많고 그래서 참여하시면서 음성을 올리시면서 또 저희 이제 자식들도 여기 있고 후손들도 여기서 성공하면서 살아야지 되니까 꼭 이번 일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모로 참여를 하셨으면 합니다. 네.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참여가 네,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목소리를 내자. 네. 주류사회. 네네. 한인사회 목소리 내지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하죠. 그렇지만 예. 주류사회 예. 목소리 내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도 양쪽을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양쪽에 네. 다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주류사회 목소리를 내는데 그게 바로 이 한국 전쟁에 관한 거라면 더구나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겠죠. 그렇죠. 때가 좋잖아요. 네. 자, 워싱턴주 국무부가 아주 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65, 6.25 전쟁이 되겠죠. 레거시 워싱턴주의 하나의 유산을 남기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여러분 모두 이 위원회, 명예위원회에 이사로 참여하시거나 또 아니면 위원으로 참여하셔서 큰 그런 역사적인 그런 기록, 역사적인 사실을 남기는, 후손들에게 넘기는 그런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워싱턴주 하원의원 신디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이러시고 또 자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의 기방 라디오 사랑방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65 레거시 워싱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샌디류 주하원의원과 함께 사랑방 정담 나눴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